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물체에 각각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고 상호 연동하는 형태의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탑뷰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 돌릴 때는 Alt 키 누르고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은 되죠. 그 다음에 Ctrl Shift Z를 하면은 화면이 최적화되는데 가끔 Ctrl Shift X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Ctrl Shift X는 트랜스폼 기즈모가 사라지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Ctrl X를 잘못 눌러서 트랜스폼 기즈모가 사라졌다면은 이렇게 복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길쭉한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제가 지금 박스를 이렇게 탑뷰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은 이 트랜스폼 기즈모, 이 피봇이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론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자, 이쪽 끝에 생깁니다. 이거는 여기에 생기고, 이거는 여기에 생기죠. 같은 박스인데, 어느 뷰포트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트랜스폼 기즈모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면은 첫 번째 생기는 면에 축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박스는 첫 번째 생기는 면이 여기죠. 자, 이 면에 축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이 면에 축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도 하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생기는 면입니다. 이 면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뷰에서 일반적으로 만들면은, 물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 면에 축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자, 높이나 길이고 폭이나 높이나 이 수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탑뷰에서 만드는 것이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차단기 같은, 여기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도착해서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자동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축이 이쪽 끝에 있어야 되겠죠. 길쭉한 박스. 그러면은 레프트나 탑에서 프론트에서 만드는 것이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한번 만들고 난 뒤에 모디파이 들어가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받침대는 탑뷰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축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느 뷰에서 만들까를 작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뷰포트에서나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 축이 여기 생겼죠. 축이 여기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도 축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이라키가 있고요. Affect Pivot On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봇을 이렇게 귀퉁이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꺼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물체의 가운데에 피봇이 있어야 된다. 어펙트 피봇 온리를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센터 투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은 이 물체의 가운데에 피봇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귀퉁이에 두고 이렇게 하면은 탑뷰에서 만들어서 축이 가운데에 생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축을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바닥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박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차단기가 올라가고는 지나가고, 그 다음 차단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먼저 선택하고, 처음에는 위치가 뒤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다 잡아놓고, 그 다음 오토키 버튼을 누릅니다. 오토키를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다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오토키를 누르기 전에 장면 세팅을 다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먼저 타임 슬라이드를 한 20프레임 정도로 옮겨 놓고 이 박스를 X축으로 이 정도 다가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있다가 이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됩니다. 멈추어 있으려면은 이 키의 정보가 45프레임이나 뭐 이 정도까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키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한 50 정도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키 정보와 이 키 정보는 똑같습니다. 이 키와 이 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갔지만은 위치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차단기를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겠죠. 먼저 아무 프레임이나 상관없습니다. 프레임은 나중에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프레임에서 자, 회전키를 클릭합니다. 회전키를 클릭하고 자, 이렇게 올리는데 로테이션에서는 항상 우리가 여기 스냅키를 켜줘야 됩니다. 스냅키를 켜주지 않으면은 뭐 18도, 18.7도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각도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모양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냅키를 켜주고 자, 이쪽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60도만 회전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차단기는 박스가 이 차단기 앞에 도착해야지 그 다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를 두 개 다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고 20 여기 그대로 20부터 40까지만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처음에 있는 키를 이렇게 복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키와 이 키는 같은 위치에 있고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회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고 여기에는 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래쪽은 키가 없기 때문에 이 키의 영향으로 전혀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션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여기 키가 보이고요. 박스도 마찬가지겠죠. 모션이 없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키가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차단기와 박스를 동시에 선택하면은 이렇게 모든 키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차단기는 녹색이고요. 박스는 빨간색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맥스에서의 모션은 키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위치 이동일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이것처럼 회전일 때는 녹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나 모디파이 수정일 때의 컬러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통해서 어떤 쪽의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그리고 한 프레임에 똑같은 모션이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빨간색, 녹색을 동시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다가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 자동차가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자동차가 40프레임까지 멈춰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0을 이동하고 40부터는 이렇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드를 70프레임에 두고 다시 자동차를 이렇게 출발시키고 올라가고 자동차는 출발하고 그 다음 차단기는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차단기는 한 60 정도부터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40에 있는 이 키를 복사해서 60에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60에 있는 이 프레임부터 60프레임부터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60도 우리가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60도만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오토키를 이렇게 꺼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체를 서로 타이밍을 조율을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